저는 분명 남편이라 믿었습니다. 어둠 속 익숙한 손길, 그리고 따뜻한 숨결. 그 순간만큼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함이 모든 의심을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살짝 떴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그의 쌍둥이 동생. 엉덩이에 찍힌 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당신 준호 씨가 아니었죠? 정준영. 처음엔 술에 취해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그 뒤로는 매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고백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아이에 대한 갈망이 한순간에 뒤엉켰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밀을 끝내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린입니다. 27살 베트남 하이퐁에서 태어나 지금은 한국 남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준호 씨와 결혼한 지 3년째, 제 삶은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54살, 저보다 27살 많지만 나이 차는 제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준호. 린, 힘들지?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 강남의 난임 클리닉까지 다니게 되었고 약과 주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남편은 늘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준호. 걱정 마.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올 거야. 그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삶에 작은 파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친동생 준영 씨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겁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도 준영 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닮았는지 놀랐거든요. 그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얼굴이며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준영. 린, 잘 지내지? 앞으로는 옆집이니까 자주 보겠네. 밝고 활달한 성격의 준영 씨는 형인 준호 씨와 달리 농담도 잘하고 사람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큼은 정말 판박이라 처음 본 사람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의 오른쪽 엉덩이에 있는 큰 점. 그것이 두 사람을 구별하는 유일한 단서였죠. 그날 저녁 남편은 동생을 집에 불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정준호. 린, 영이랑은 익숙하지? 옛날부터 나랑 같이 다녔는데 결혼식 때도 왔었잖아. 정준영. 형수님이 이제는 형 집안의 살림꾼이지. 형이 복받은 거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주는 묘한 긴장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숙 씨, 옆집 아주머니가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하숙. 린 씨, 비밀번호 같은 건 조심해. 쌍둥이는 남도 헷갈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꼭 바꿔야지. 하지만 늘 그렇듯 바쁜 일상에 치여 그 다짐은 또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걸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옆집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날 이후 제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고 저는 결혼 전부터 몇 번 본 적이 있었기에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집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친구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양주 시내에서 택시를 잡아 서울 강남까지 나간다고 했으니 돌아오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자정을 넘길 거라 했습니다. 정준호. 린, 오늘은 늦을 거야. 문 꼭 잘 잠그고 먼저 자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저는 습관처럼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던 순간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철컥.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남편은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준영. 형수님? 아, 잘못 들어왔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저는 긴장한 채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옆집에 사는 준영 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혼동하고 무심코 형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영 씨? 여긴 우리 집이에요. 정준영. 아, 미안합니다. 술이 좀 취해서 형 집이랑 똑같다 보니 헷갈렸네요. 그는 이마를 극적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분명 실수였겠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정준영.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준호. 어제 많이 기다렸지?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뭔가 꺼림칙한 그림자가 자꾸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우리 현관 비밀번호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또 헷갈리면. 정준호. 그럴까? 알겠어. 주말에 같이 바꾸자.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또다시 남편이 늦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집안에서 스탠드 불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만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어쩐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이 불안이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그날 밤도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다며 자정 넘어서나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익숙해진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탠드 불 하나만 켜두고 저는 습관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삑삑삑삑 철컥.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기척 하지만 왠지 낯선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곁에 앉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움직이는 기척,
그러나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숨결은 거칠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낯선 기운이 스쳐 지나갔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귀가라 여기는 마음이 그 불안을 눌러버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저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이건 준호 씨야. 우리 둘만의 시간, 오랜 기다림의 시작일 거야. 이 순간만큼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수많은 병원 진료와 차가운 검사실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집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제 마음을 채웠고 저는 남편이라 믿으며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불안이 속삭였지만 그것마저도 아이를 향한 간절함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태연한 모습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어제는 몇 시쯤 들어왔어요? 정준호. 새벽 2시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소파에 쓰러져 잤어. 미안해, 방해했지? 그 순간 제 손이 젓가락 위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어제의 기억과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곁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는 거실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제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꿈결에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한 감각은 뚜렷했습니다. 어제의 숨결, 어제의 향기. 그건 남편이 평소 풍기던 오래된 세탁 비누 냄새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트러스 계열의 가벼운 향이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영 씨? 저는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착각일 뿐이야. 그날 저녁 일부러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운 듯 웃었지만 전날 밤의 느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정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 불을 켜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확인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자국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손길이 다가왔을 때 저는 용기 내어 아주 살짝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 스탠드 불빛에 스쳐 지나간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엉덩이 옆에 선명한 큰 점.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 사람 준영 씨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결국 저는 눈을 감고 그대로 숨죽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준호. 린, 주말엔 병원 같이 가자. 원장님이 다음 단계 치료 얘기해 주신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동생에게서 본 그 점 하나가 남긴 진실이 제 마음을 깊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똑같이 겹쳐지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았기에 제 안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익숙하다고 믿었던 숨결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향기.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던 엉덩이의 점 하나. 그 선명한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 자신도 남편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옆집 초인종 앞에 서서 망설임 끝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준영 씨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준영.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밖에서는 안 돼요. 집 안에서. 저는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은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었죠. 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 죄송합니다. 처음엔 술에 취해 착각한 거였습니다. 형 집 비밀번호가 같으니 그냥 들어와 버렸고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 뒤로는 형이 없는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당신이 한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준영.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저도 사람이니까 외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로웠다는 그의 한마디는 어쩐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외로움과 싸웠던 제 지난날과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동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갈라지는 듯 했고 옆집에 사는 또 다른 얼굴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갈등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집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머리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과 더 깊어진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묻어둬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밝은 미소를 지었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준호. 린, 이번 주말에 병원 같이 가자. 원장님이 새로운 시술 방법 얘기해 주신대.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과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충돌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너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책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안에 묻혀있던 또 다른 갈망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수많은 검사를 받아도 쉽지 않았던 그 길. 혹시 만약에라도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람은 때때로 가장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저녁 옆집에서 다시 마주친 준영 씨는 눈치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준영. 형수님, 어제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끝일까? 아니면 이건 새로운 시작의 그림자일까? 밤이 깊어지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아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정준호. 그럼. 포기하지 언젠가는 올 거야. 우리 둘 다 믿고 가보자. 그의 확신 어린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 충돌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끝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까? 머릿속에 그날 밤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제 안의 금기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피해자이자 목격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병원 진료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였지만 제 마음은 매일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털어놓고 모든 걸 정리하는 길, 다른 하나는 침묵 속에서 위험한 생각을 키워가는 길. 저는 결국 스스로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지방 거래처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내일 저녁이나 돼야 돌아올 것 같다는 말에 제 심장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물방울 소리가 귀를 울릴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더는 피할 수 없다. 저는 결국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영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준영. 형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소박했고 책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시트러스 향이 은은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지만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 씨,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준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준영.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선을 넘어야 할까? 남편을 배신한다는 죄책감과 아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고맙다고 말해주던 눈빛, 제 손을 잡으며 희망을 이야기하던 모습. 저는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 씨, 제발 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정준영,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형이 없는 날이면 마음이 자꾸 형수님 쪽으로 갑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야. 그런데 왜 자꾸 그 길을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함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언젠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날마다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따뜻했고 병원에서는 새로운 시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만 다른 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오직 저와 옆집 준영 씨만 아는 길. 만약 그 길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생각은 매일 더 크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말 남편은 친구와 산행을 간다고 집을 비웠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밝게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준호. 린, 저녁에 들어올게. 푹 쉬고 있어. 문이 닫히고 복도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그냥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자. 아니야, 더는 미룰 수 없어. 마침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준영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준영. 형수님.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는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영 씨, 저는 매일 아이를 꿈꿉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제는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에 준영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준영. 저도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원한다면 저는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알아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야. 아이를 위해서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렇게 제 마음은 금기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준호. 린, 오늘 하루 어땠어? 병원 예약은 다음 주로 잡으면 될까?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써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도 방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한 바람과 함께 스스로 금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저를 반겼습니다. 여전히 세탁 비누 향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준호. 린,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뭐라던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곧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준호. 정말이야? 린,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집에도 웃음이 가득하겠구나.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어깨는 따뜻했고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뒤 옆집에서 마주친 준영 씨의 얼굴에도 미묘한 떨림이 비쳤습니다. 그는 짧게 제 배를 흘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준영.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안도감까지. 저는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아야 합니다. 밤이 되어 남편은 제 옆에서 아이 이름을 미리 고민했습니다. 정준호. 아들이면 준, 딸이면 은 어때? 우리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오면 좋잖아.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진실이라는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라고 믿고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옆집에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아는 제 마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린, 이제 너는 엄마가 된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밀이든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 그 말은 제게 다짐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결국 제 삶은 사랑과 비밀, 그리고 아이에 대한 갈망 속에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진실, 그 무게를 안고 저는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